안녕하세요, 용대장입니다. 오늘은요 요거 해볼 거예요. 네, 해외 원정 짐 싸기죠. 해외로 보드를 타러 간다는 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물론 뭐 10년도 더 이전 얘기긴 한데 좀 선수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브랜드의 라이더라던가 아니면 보드에 정말 너무 미쳐있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뭐 전혀 그렇지 않죠. 특히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드를 타고 있어요. 일단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원종용 휠백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를 꼭 준비해야 되느냐,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백에 싸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좀 튼튼한 백이라면. 근데 그 용량이 아마 이런 휠백보다 조금 적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들쳐매고 또 캐리어를 끌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요 원종용 휠백에다가 웬만한 짐을 다 넣고 백팩을 매면은 불편함 없이 좀 해외를 다닐 수 있고요. 물론 장기로 가시는 분들, 한 달 뭐 이상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짐이 좀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캐리어를 챙겨야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일반적인 직장인 스노우보드 유저분들께서 주말을 끼고 3일 정도의 휴가를 힘겹게 내가지고 4박 5일짜리 원정을 간다는 기준으로 짐 싸는 법을 오늘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용댐 채널에서도 우리 시청자님들 캠프를 진행하잖아요. 3월 6일부터 10일 그리고 12일부터 16일까지 1차, 2차에 걸쳐서 우리 시청자님들과 일본 홋카이도로 캠프를 다녀오는데 그분들도 요거를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보드백 물론 크면 많이 들어가서 좋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너무 큰 거보다는 본인이 쓰는 보드 길이에 얼추 맞는 거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쪽을 잡고 이 바닥에 닿고 끌고 가는 구조인데 좀 불편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막 휘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제 보드 길이에 딱 맞는 거의 요런 휠백 중에서는 제일 작은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뭐 짐이 많거나 보드가 길거나 또는 요즘에는 이렇게 좀 사이즈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제품들도 나오니까 사이즈 큰 거보다는 짐이 많지 않다면 딱 맞는 사이즈가 조금 더 편하다. 그럼 우리 직장인 분들께서 힘들게 휴가와 주말을 붙여서 4박 5일로 해외 원정 스노보딩을 갈 때 짐을 어떻게 싸는 게 좋은지 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쌓아놓았는데 무조건 이렇게 뭐 할 필요는 없고 요걸 참고하셔서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뭘 많이 쌀 필요 없다. 4박 5일 가면 3일 보딩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3일, 예를 들어서 곤지암에서 지산에서 타는 사람이야. 근데 휴가가 좀 생겨서 용평으로 3일 보드를 타러 가. 그런 짐과 똑같이 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괜히 짐 많이 가져가 봐야 안 쓰고 돌아오는 짐들도 꽤 생깁니다. 한 가지 더. 오늘의 초점은 4박 5일짜리 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일본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저가 항공으로도 요즘에는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 저가 항공은 수화물이 15kg밖에 안 됩니다.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은 23kg인데 15kg 안에서 짐을 싸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요 세팅이 여기 딱 15kg짜리입니다. 촬영하기 전에 들고 재봤는데 정확하게 딱 15kg짜리예요. 그거를 감안해서 4박 5일에 저가 항공을 타고 간다 라는 기준으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인딩을 분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저는 바인딩을 넣어놓은 상태로 그냥 합니다. 바인딩을 넣어놓은 상태로 하는 이유는 파티션이 생겨요. 파티션. 3개의 구역으로 파티션이 생겼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맨 위쪽에 부츠가 보이고요. 중앙에 뭐 헬멧이나 장갑, 뭐 비니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웨어들이 보입니다. 먼저 이게 이제 그 바퀴가 달린 쪽이 있고 직접 들고 끄는 쪽이 있어요. 위쪽이 무거우면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내가 들어야 하는 쪽을 가벼운 걸 넣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부츠를 넣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츠 2개의 무게를 들어보거나 재보시고 뭐 옷 전체의 무게를 재봐서 둘 중에 가벼운 걸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헬멧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가벼운 거죠. 근데 저는 넣기가 편해서 여기다 넣었지만 요게 이쪽으로 가도 됩니다. 아무튼 포인트는 내가 드는 손잡이 쪽은 무겁지 않게 하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쪽 부츠 제일 아래쪽에는 웨어를 넣고 나머지를 중앙에 넣었어요. 자, 그러면 부츠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이 원정백 하나에 쌀 때 중요한 거는 공간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남는 공간들을 있으면 자잘한 거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부츠에다가 이렇게 보이시죠? 양말을 넣었어요. 양말. 자, 여러분들 4박 5일 기준이면은
보드를 3일 타게 됩니다. 3개면 충분하지 않냐? 물론 3개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해외를 나가시면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체력이 닿는 데까지 타시거나 또는 뭐 눈이 엄청 많이 오거나 파우더거나 한국에서 겪지 않았던 그런 환경들을 겪으면서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행 중에 한 명 정도가 백팩을 맨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다가 양말, 스페어 양말 하나 넣어놓으면은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나서 좀 많이 젖었거나 땀이 찼을 때 갈아 신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3일 보딩이니까 나는 땀이 잘 안 찬다 하시는 분들은 3개, 또는 난 스페어가 필요하다 그럼 필요하신 만큼 1개, 2개 더 쌓아서 이렇게 부츠 안에다 넣으시면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웨어 쪽 볼게요. 자,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보호대, 무릎, 엉덩이 이렇게 보호대 있었고요. 보드복은 자 팬츠 하나, 자켓 하나 이렇게 쌌어요. 보드복 1개면 됩니다. 4박 5일 가서 3일 보드 타는데 보드복을 사실 부피와 무게가 좀 되는데 2벌씩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3일 보드 타는 거기 때문에 한 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나는 그래도 번갈아 가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 위에 자켓을 하나 정도 걸치고 그냥 입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항이나 기내가 더워요. 여러분 춥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뭐 이런 집업 후드라던가 자켓을 하나 더 꼭 가져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자켓을 하나 위에 입고 그렇게 공항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드복 안에 입을 슬리브, 저는 보통 요런 그냥 긴팔 티 요런 거 입습니다. 요런 거 안에다 그냥 받쳐 입는데 3일 보드 타는 거니까 3개를 가져가셔도 되고, 청결하신 분들은 근데 이게 뭐 인원은 아니니까 나는 뭐 한 이틀 정도 입어도 돼 하면 2개 정도 이렇게 챙기면 충분하겠죠. 그리고 저는 4박 5일 간다고 하면 반팔티 하나 안에 입었으니까 4개 정도 챙길 것 같아요. 저는 좀 땀이 많아서 요거는 뭐 당연히 일상복 안에다가 받쳐 입는 용도, 또는 이제 밤에 잘 때 잠옷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중간에 밥을 먹으러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상복으로 사용할 바지, 추리닝 같은 게 제일 편하겠죠. 그리고 후드 하나, 후드도 일상복으로 사용할 만한 거. 그리고 보드 안에다가 인슐레이터나 이런 거 꼭 받쳐 입어야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도 넣어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받쳐 입지 않아요. 뭐 혹시나 추위를 많이 타거나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것까지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무게는 지금 15kg고요. 자, 웨어를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보드복은 한 벌, 3일 보드 타는 거니까 3벌이면 충분하고요. 그래도 나는 좀 3일 내내 사진이 똑같은 것보다 좀 달랐으면 좋겠어 하면 추가적으로 보드복 자켓 하나 정도 위에 걸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보드복 안에 받쳐 입을 옷, 저 같은 경우는 롱슬리브 2개 정도 챙겼는데 인슐레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인슐레이터 챙기시고, 일상복으로 입을 추리닝 뭐 바지나 후드 같은 거 하나 정도, 왜 또 한 벌은 입고 가잖아요. 이제 반팔티 몇 개 안에 받쳐 입거나 잠옷 용도로 사용할 거, 뭐 요 정도면 저는 웨어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4박 5일에 3일 보드 타러 가는데 옷 많이 갖고 가봐야 짐만 되고요. 안 쓰고 안 입고 돌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정말 딱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이동할 때 스트레스 덜 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중간 섹션을 볼게요. 뭐 비니가 있고, 여기도 비니가 있죠. 지금 힐컵 사이에다가도 제가 뭘 껴놨어요. 이것도 뭐 자기가 필요한 만큼, 누구는 한 개로도 쓸 거고 필요하신 만큼 싸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앙에 헬멧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까 중요한 포인트는 공간 활용을 잘 하라고 했잖아요. 요 헬멧 안쪽에 보면 이렇게 이너 장갑을 2세트나 넣었어요. 사실 3일이니까 한 세트면 충분하죠. 저녁 때 숙소로 돌아오시면은 말리시면 돼요. 대부분의 외국 숙소는 히터 아니면은 라지에이터거든요. 라지에이터에 말리시거나 히터에다가 말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글을 여기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바라클라바, 이렇게 해서 헬멧 안쪽에 공간도 알차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고글은 하나만 가져가느냐, 4박 5일을 가니까 하나만 가져가도 되지만 외국은 한국에 비해서 날씨가 굉장히 급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 맑을 때 사용하는 용, 흐릴 때 사용하는 용, 이렇게 2개를 가져가면 좋겠죠. 제가 하나를 어디서 꺼냈죠? 요 바인딩 사이에서 꺼냈습니다. 이런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자잘한 것도 많이 수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쓸데없이 버려지는 공간이 없어요. 만약에 4박 5일 가시는 건데 변색 렌즈가 있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1개만 가져가시면 돼요. 필요 없어요. 한 달씩 갈 때나 필요하지, 4박 5일 가는데 뭐 변색 렌즈가 있는 경우는 하나도 충분하다.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에 요 헬멧이 안 들어있었어요. 그랬더니 헬멧은 어디다 넣냐 막 물어보세요. 아니 그 정도의 코치 영상을 해드렸으면 그거 공간 만들어서 넣는 게
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장갑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플라스틱이나 금속처럼 단단한 것끼리는 닿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사이에는 이런 장갑, 비니 또는 양말 같은 걸 이용해서 넣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제가 이 부츠와 이 바인딩 사이에도 제가 뭘 하나 이렇게 끼워 놓았는데, 이거는 이너, 이너 위아래 한 벌과 그 다음에 뭐 속옷 4박 5일이니까 5개를 넣었습니다. 4개면 되는 건가? 아무튼 네, 이렇게 넣었는데도 15kg 안 넘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이쪽에는 제가 곡을 넣었었죠. 그럼 여기에도 뭐가 들어있습니다. 일상 양말 하나, 둘, 셋, 4개 넣었어요. 하나 신고 가니까. 그러니까 보드 타는 거는 3일 보드니까 3개 또는 거기에 플러스 스페어 본인이 챙기고 싶은 만큼. 일상용 양말은 총 5일이니까 1개 신고 4개. 이런 것도 이렇게 이런 공간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고글을 넣으셔도 되고 양말을 넣으셔도 되고 또는 그 다른 무언가를 나는 이런 사이사이에 넣겠어. 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바인딩에 이거 넣으실 때 그 힐컵 공간도 좀 남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겠지만 비니 하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죠. 3일 보드 타는데 왜 또 장갑은 2개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외국을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아침 일찍부터 주간 끝날 때까지 열심히 타시게 될 거예요. 근데 눈도 많이 오고 막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오전 열심히 타고 나면 좀 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서 요거 다시 가방에 넣고 요거 딱 꺼내가지고 오후에는 또 뽀송하게 하고 다 타고 숙소에 들어가시면 히터나 라지에이터에다가 잘 말리시고 그렇게 쓰면 좋습니다. 2개를 챙겨가서 추억을 남기실 카메라라던가 그 외 자잘한 것들 백팩에다가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에 도착을 하면 그 백팩은 풀어놓고 이제 보드를 타러 나갈 때 그 백팩은 이제 매도 불편하지 않으신 분, 일행 중에 한두 분 정도 매셔서 그런 필요한 것들 툴이라든지 양말, 장갑 같은 거 넣어서 타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4박 5일에 저가 항공을 타고 간다는 기준으로 짐을 쌓아봤는데,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안 씁니다. 안 쓰고 돌아오는 게 정말 많아요. 정말 이 정도면은 차고도 넘습니다. 3일 보드 타는데 차고도 넘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차고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짐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쌀 때의 포인트들은 공간 활용을 잘해라. 이렇게 노는 공간들, 부츠 안에 지금 이 공간 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양말을 넣었고요. 이 바인딩 안에 여기 노는 공간에는 뭐 고글도 넣었고 뭐 비니도 넣었고 그리고 여기 뭐 양말도 넣었고 이런 식으로 이런 빈 공간들을 잘 활용해라. 그 다음 포인트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같이 딱딱한 소재들끼리는 이렇게 좀 닿게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사이사이에는 좀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좋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다시 싸볼게요. 다시 헬멧에 발클라바 넣고요, 고글 하나 넣고요, 뭐 이너 장갑 제가 지금 2개 넣었지만 그래도 이 공간에 아직도 뭐가 좀 남아요. 비니 하나 정도 더 넣을 수도 있겠어.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좀 딱딱한 것끼리 닿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부츠 요 안에 아까 요 양말 게요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이너랑 속옷 싼 거 요 사이에 또 한번 부츠 바닥이랑 바인딩이랑 또 때리지 말라고 이렇게 한번 대주고요. 그리고 요 고글은 이쪽 바인딩, 그리고 또 여기 힐컵 공간이 지금 양쪽 다 남아요. 뭐 이런 데다가 이런 비니 같은 거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나는 이런 거 구겨지는 것도 싫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얹으시면 되고요. 가벼운 인슐레이터로 여기 하나 덮어주고 후드로 여기 하나 덮어주고, 아까 보호대 있었죠? 자, 끝입니다. 4박 5일 충분합니다. 이렇게 싸시면 돼요. 다시 닫아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휠백 중에서는 거의 제일 작은 사이즈일 거예요. 제 156짜리 보드가 딱 맞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작은 백으로도 4박 5일 원정은 충분히 쌓을 수 있는데, 뭐 요새는 뭐 요거보다는 다 사이즈들이 조금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어쨌든 항공사에 따라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타면 23kg로 여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저가 항공은 15kg 그걸 넘어가면 오버차지를 해야 되니까 15kg 내에서 싼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내용이면 충분하실 겁니다. 제가 4박 5일 간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상 몇 개 더 빠집니다. 오히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번에도 우리 시청자 캠프 1차, 2차 끝내놓고 한 달 정도 더 일본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일정인데,
그래도 제가 여기에서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옷 몇 개 조금 더 들어가고 보드복이 2벌 되는 거 그거 외에는 큰 차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백팩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갈 겁니다. 캐리어 따로 안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해외로 보드를 타러 나갈 때 4박 5일짜리 그리고 15kg짜리 짐 싸는 법을 한번 함께 해보았고요. 자,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많이 갖고 가봐야 안 쓰고 진짜 돌아